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주관하는 2021 숲으로 도시혁명 웨비나 다시 일상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윤은선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이번 2021 숲으로 도시혁명 웨비나는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1차는 도시에서의 생태 체험과 생태 교육을 주제로, 2차는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사회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차 웨비나는 다시 일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도시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마주했던 코로나19 시기 이후 다시 돌아갈 일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동네를 거점으로 공원과 숲에서 다양한 생태적 경험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일상을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3명의 발제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시청 중에 생기는 질문과 의견을 Q&A 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는 불광동 친구들의 이윤주 님입니다. 우리 동네 생물 다양성 탐사라는 제목으로 은평구 불광동에서 살고 있는 오랜 친구들과 동네 뒷산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A 창에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광동 친구들의 이윤주입니다.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생물 다양성 탐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쩌다 불광동 일대에 모여 살게 된 20년 지기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 10대 때 대안교육 현장에서 만나서 지금은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어쩌다가 몇 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모여 살게 되면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몇몇 계기로 동네 뒷산에 주민들을 초대해서 생물 다양성 탐사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봄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막 심해졌을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공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상점 같은 실내 공간 방문은 줄어들었다는 구글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또 젊은 세대의 등산이 크게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서울 중심 상권엔 사람들이 없지만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동네 상권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찾는 방식이 등산이나 트레이닝이었다면 영미권에서는 탐조, 즉 새를 탐사하는 활동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락다운이 돼서 장기간 재택근무만 하고 밖에 못 나가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코니나 뒤뜰, 또 가까운 지역의 자연을 찾아서 새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탐조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고, 또 탐조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자연 보호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이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2008년부터 2020년 사이 구글 검색어 트렌드를 검색한 건데요. 버드와칭이라는 단어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버드와칭 니얼미, 가까운 곳에서 하는 탐조는 2020년 즈음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탐조 열풍은 탐조가 소수의 매니아층만 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에서 변화해서 젊은 층의 여성과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해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희도 비슷한 시기에 동네 공원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동네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동네 뒷산 불광근린공원입니다. 아미산이라는 고유의 지명도 가지고 있고요. 이곳은 해발 99m, 면적 13만 제곱미터 정도의 야트막한 뒷산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은평구에도 산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주거지역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이곳은 주거지역 한가운데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활동의 내용은 대부분 산책이나 운동입니다. 가끔 지역 도서관에서 마련한 도서 공유함에서 책을 찾아 읽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원에 사는 동물들을 걱정해서 먹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소 곳곳에 거울이나 시계를 가져와서 걸어놓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훌라후프나 줄넘기 같은 도구를 가져다 놓고 열심히 손때를 묻혀가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누군가 공원 곳곳에 가을철에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고 붙여놓은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용되고 있는 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목록에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도 작년에 알게 되었어요. 지도에 4번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불광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과거에 도시공원을 만들려고 국가가 지정해 놓은 부지 중 아직 소유권 보장이 되지 않은 사유지가 있을 경우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소유권 보장을 위해 공원 부지 해제를 명령한 제도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지는 전국의 공원이 50%에 달한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은 있지만 이게 저희 동네 뒷산인 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공원 어디에도 이곳이 일몰제 대상 공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없었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공원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 이 내용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곳을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다행히 일몰제가 해제되기 전에 서울시가 이곳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동네 공원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일몰제에 관한 소식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당분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물론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행정에서 일어난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행정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그냥 기댈 수만은 없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누가 지키겠다고 나설까?'라는 질문을 그때 좀 해 봤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마음을 낼 만큼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계기, 기회들을 만드는 일을 해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거는 뒷산의 생물 다양성을 탐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동네 사는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꺼냈는데 다들 흔쾌히 좋은 의견이다." 사실 저는 생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생태와 관련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에서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내주어서 같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서도 내고 그러면서 일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생물 탐사는 원래는 바이오 블리츠라고 하는데 한정된 시간 동안 정해진 구역의 생물 다양성을 모두 조사하는 탐사 활동을 말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꾼 게 생물 다양성 번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번개는 서울시에서도 매년 행사를 열고 있는데 보통은 넓은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이루어져요. 저희는 이걸 동네 버전으로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생태는 정말 사람들의 일상과 가까운 것인데도 잘 기록되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런 기록을 계속 남겨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생물 번개는 식물, 곤충, 새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탐사 방법을 간략하게 배우고 참가자가 공원 일대에 흩어져서 생물을 탐사한 다음 다시 모여서 각자 관찰한 생물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도감을 찾아보면서 목록을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매번 조금씩 진행 방식은 다르지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탐사에 참여하는 시민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탐사하고 나서 각자 도감을 찾아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예술가를 함께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숲을 탐사한 뒤에 예술을 통해서 자기가 탐사했던 숲을 또 다른 감각으로 다시 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물 탐사 기록은 온라인 자연 관찰을 기록하는 플랫폼 네이처링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불광생물 번개라는 미션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관속식물 81종, 곤충 21종, 조류 20종, 포유류 1종, 거미류 1종, 기타 동물 1종, 총 125종을 기록했습니다. 몇 종을 기록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곁에 이런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맨날 산책만 하고 지나갔던 곳인데 이런 게 살고 있을 줄 몰랐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고, 또 같은 공간을 굉장히 새롭게 보게 되는 눈이 생겼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면선 잘 알 수 없는 어떤 새들이 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엇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발견하게 된 새로운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 공원 안에 사람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생물번개와 함께 알려드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네 공원이나 가로수, 화단, 뒷산, 하천 이런 곳에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이제 어떤 종인지 알려주고 대신 네이처링에 기록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아직 막 참여율이 높진 않은데 이렇게 주변에 대한 관심의 눈길을 좀 더 보내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동네 생물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물 번개를 하면서 조금 사이드로 이렇게 얻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의 동네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건 저희 동네에 있는 니은 서점이라는 독립 서점이에요. 이곳의 인스타그램인데, 저희가 홍보를 하러 좀 말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다 생각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동네 서점이나 카페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이런 걸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 걸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때부터 진짜로 동네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저희도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건 은평시민신문이라는 지역 신문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실린 기사입니다. 불광동 친구들 활동에는 동네와 지역이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어디보다도 지역 언론에 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 저희를 실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동네 생태라는 키워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또 다른 전염병이 몇 년 주기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동네의 생태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멀리 보는, 그래서 나아가서 지역적 단위, 지구적 단위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까운 것부터 관심을 두고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가동 친구들의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광동 친구들의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Q&A 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 두 번째 발표자는 다른 도시의 이행석 님입니다. 로컬 자원을 활용한 코로나 블루 예방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도봉구 방학동에서 진행했던 1인 가구 어르신 산책 프로그램 사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사례를 들으며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A 창에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도시의 이행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은 제목으로는 이렇게 로컬 자원을 활용한 코로나 블루 예방 실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이제 하나의 사업의 축 중에 하나의 사례이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썼고요. 그 밑에 조그만 제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서 도봉구 방학동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 커뮤니티와 산책 프로그램 한 사례를 빗들어서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서울시 혁신기획관과 전환도시 구현을 위한 서울 그 정책 협업 실험, 서울 솔루션주라고 이제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만 설명하고 뒷부분에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서울 솔루션즈라고 기획된 어떤 방식은 되게 저희가 사는 도시라든지 사회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공공이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 커뮤니티 주도로 이렇게 보텀업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 로컬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현장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됐었고, 이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직면해보지 못한 가장 큰 사회적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으로 주로 이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곳의 대상지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한 곳은 이제 도봉구 방학동, 서울시에 있는 도봉구 방학동이고, 한 곳은 서울시에 있는 중랑구 면목 38동,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오늘은 방학동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도봉구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과 저희는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이제 1인 가구 또 어르신 동행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 발견 및 정의, 해결 방안, 그다음에 현장 실험에 대한 방식으로 쭉 현장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간단하게 이 방식을 진행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저희가 현장에서 내부에서 기획을 해서 현장에다가 바로 실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기획 자체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게 이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 영역에 대한 리서치를 저희가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지역에 있는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르신복지관, 그다음에 주민센터, 주민자치의 커뮤니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숲속마을이라는 어떤 그 도시재생 주민협동조합이 또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고 복지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굉장히 다수 이렇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주민 커뮤니티 대응 시스템을 실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나오는 그 주제 선정 개념이 있었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그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에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거에 필요한 어떤 주체들이나 인력이나 어떤 그런 자원들은 무엇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한번 짧은 기간 동안 현장 실험을 수행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봉구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해 있고요. 어르신복지관하고 좀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코로나19라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 복지관이 한 작년에 거의 3분의 2는 작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의 로컬에 계시는 그 주민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생활이나 어떤 정서적인 복지를 제공을 받는 그 복지관이 중단되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되게 비대면이라든지 최소 대면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전환해서 지역의 그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적인 부분도 있어요.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부담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좀 완화시키거나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활용해야 되는 거는 지역에 있는 그런 공간장, 왜냐하면 저희는 공간을 분산해야 되니까 밀집 밀폐 밀도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어디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밀폐된 공간이 아닌 지역에 이제 다양한 공간들로 분산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초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산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하거나 운영해야 되는 인력.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커뮤니티 협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어떤 방향성을 좀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그러면은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복지 취약계층이라고 지정된 분들한테는 공공의 어떤 그 정책으로 이런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복지 전달이. 그런데 그런 취약계층에서 제외된 위치에 계신 그 1인 가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1대1 대면이라든지 뭐 비대면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어, 그 조건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긴급에 대부분 그 복지 활동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소외되거나 제외돼 있거나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좀 발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문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 이제 공간을 저희가 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또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방학동 같은 경우는 도봉산 둘레길이 인접해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다양한 산책 활동을 하는 장소인데, 그런 공간, 야외 공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 이외에도 뭐 커피숍이라든지 민간 운영 식당,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학교 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런 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안전한 대면으로 해줄 수 있는 분산 운영할 수 있는 장소들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내려봤고 그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해봤고, 그 중에서 이제 공원과 이런 녹지 공간이 이런 코로나 블루 예방과 그다음에 이렇게 1인 독거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공간이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오시질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다른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녹지관 공간으로 조금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나 안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복지관 직원분들, 복지사분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다 다른 곳에 사시고 그분들을 동행해서 모셔오셔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정서적 복지 활동을 위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분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나 그런 도시재생 마을협동조합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이분들이 이제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일자리로 그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일 하니까 우리 봉사하지, 우리 마을에 기여하지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재난 현상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언제든지 그 도와줄 수 있는 되게 공식적인 어떤 위치로 주민분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도봉구청이라든지 어르신 복지관에 이런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이런 활동에 전용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사용되지 못했던 그런 남아있는 예산들이 이런 지역에서 커뮤니티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일을 할 때 일자리의 예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논의와 방향 설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 이야기를 한 결과 독거노인 1인 가구 대상 코로나 블루 예방 동행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수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수행을 통해 계획 과정을 통해서 짧은 동선으로 어르신들이 그 코로나 블루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 건강 체조 프로그램, 다음에 어떤 녹지라든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산책이나 그런 활동들을 구성을 하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활동가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어르신들을 다 그 1대1로 매칭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에 그 어르신들 집 앞에서 어르신들을 데리러 가시고요. 데리고 각 코스별로 있는 곳으로 동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 복지, 그런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거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녹지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산책을 하면서 그간에 혼자 가시기에도 좀 어려웠던 그런 공간들도 가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복지관이라든지 그 주민 커뮤니티 시설 안에서 그런 이런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다육식물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정서적 복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혜택이 있었다면, 이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역에서 이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보람과, 본인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봉사라든지 그냥 취미 관계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진행을 했었는데, 두 가지 시사점을 좀 남길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커뮤니티의 지역 일자리 방식의 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이 저희한테는 첫 번째 그 시사점이었고, 도봉구 방학동의 그 로컬 자원이 그런 녹지 공간과 공원,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 이렇게 끈끈한 주민 커뮤니티, 이 세 가지였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그런, 지금 저희는 뭐 어린이 공원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는 그런 소규모 녹지 공원들이 있죠. 녹지 공간들이.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로컬에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저희는 좀 요번에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번을 해결한다라고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올 재난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요번에 실험해보고 했던 방식처럼 로컬에서 이 야외 공간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확장이 된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그런 로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 그 좀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 단위에서의 어떤 녹지 및 공원의 역할의 재지정, 그걸 통한 어떤 공간 복지가 궁극적으로는 좀 실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의 어떤 해결 주체가 공공이나 어떤 행정이라는 그런 중앙의 어떤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되게 세분화되고 로컬의 주민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 대응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사회적 재난 해결의 주체로서 어떤 주민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좀 발표를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봉구 어르신들과 함께 해주신 이행성님의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들, 궁금증들을 Q&A 창을 통해 전해주시면 이후에 있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 질문을 남기시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내용,
세 번째 발표자는 양천구 공원녹지과 임민경님입니다. 양천 도시농업, 참여와 나눔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양천구의 도시농업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의 임민경입니다. 저는 양천 도시농업 참여와 나눔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의 해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일 줄 알았던 멈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시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고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던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늘을 더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고 이제 나쁨이었던 날은 2019년 대비 27일로 54%가량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음은 154일로 134%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사실 빼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일상 풍경을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매년 겨울마다 서울광장 앞에 스케이트장을 개장을 했었는데 작년 한 해는 이렇게 썰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이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매년 6에서 10%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치료자 수를 토대로 예상을 했을 때 한 150%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로나 블루가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양천 도시농업공원의 방문자 수는 19년 대비 123%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구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사람 간의 관계를 좀 소통을 유지시켜주는 그 공간적 백신으로서 이런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공간적 백신 중 하나인 양천 도시농업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는 이제 서울에서도 인구가 여섯 번째로 높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면적에서 굉장히 높은 인구가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다가구 형태의 주거 유형이 80%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평균보다 10%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7개의 산과 105개의 도시공원, 203개의 녹지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양천 도시농업공원, 녹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시농업공원, 근린공원, 도시텃밭 클러스터화를 중장기 목표로 지금까지 도시농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양천에는 총 50개의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 지향산에 위치한 양천 도시농업공원과 양천 1, 2 마당 텃밭, 그리고 신트리 근린공원 이 네 곳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희가 도시농업을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19년도를 도시농업 원년의 해로 삼아서 생태, 교육, 치유,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양천 도시농업공원인데요. 수년간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와 무단 경작으로 몸살을 앓던 곳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시 도시농업과 저희
양천 도시농업의 2018년과 2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텃밭 수, 면적, 참여자 수가 성장률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서울시가 2년 동안 증가된 양보다 저희 양천구가 성장한 그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1인당 텃밭 면적은 이제 저희 양천구는 18년도보다는 감소를 했지만 서울 대비 5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적 성장을 한 만큼 질적 성장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고 이제 올해는 2019년도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소수 인원으로 다양한 수업을 계획을 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도시농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저희 도시농업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꼬마 농부학교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분양을 해서 1년 동안 농업 생태를 배울 수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원예뿐만이 아니라 곤충이라든지 수확후 관리, 토종 종자, 생태 환경 치유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내기 같은 경우는 모내기부터 수확 후 볏짚 체험까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의 생태를 몸소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텃밭과 놀이터가 연계된 사례입니다. 보통은 텃밭을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텃밭 옆에 이렇게 어린이 꿈의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텃밭 활동을 하다가 놀이터에서 본인이 직접 놀이 과정을 주도를 해볼 수 있는 이러한 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꿈의 놀이터는 이 놀이터 자체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감톡톡 스쿨팜은 양천 도시농부 학교를 수료하신 그 수료생들이 도시농업 전문가가 돼서 수동학교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식재부터 요리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농업으로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해왔습니다. 청년 농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청년들이 미래의 인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육성을 목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양천 도시농부 학교는 기초적인 농업 기술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논체험, 다양한 텃밭 재배, 그리고 스마트 수경 재배나 약용식물 재배 같이 그 도심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농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싱싱원예 교실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이나 복지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의 텃밭 활동이나 원예 활동을 함으로써 심신 건강 향상과 소일거리를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후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도시농업은 이제 친환경 동반식물 혼합식재를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생관계나 천적관계를 이용을 해서 혼합식재를 함으로써 화학방제를 하지 않고도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장독대 체험 활동은 정통 장담극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양천 도시농업공원의 40개를 중심으로 총 156개가 설치가 되었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곤충 놀이터를 같이 운영을 해서 텃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곤충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방법을 좀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생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활동인데요. 아파트 분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해 등의 분변토 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이걸 동해 등의 먹이로 활용을 해서 퇴비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작년도에 상반기에는 220개를 나눔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1시간 만에 동이 날 만큼 굉장히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도시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자원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 농업 활동을 하면서 수확되는 대부분의 채소들은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수확을 해서 각동 사랑방,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에게 이제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부된 양은 2.6톤 가량 되는데 19년도 대비 10배 가량 증가된 그런 기부량입니다. 이렇게 사실 도시 농업을 하면서 힘든 점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이렇게 텃밭 이름표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모두가 이제 힘들고 지치는 시간을 보냈는데 도시 농업을 할 때만큼은 모두가 사랑이나 행복, 나눔, 함께라는 긍정적인 키워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텃밭이라는 공간을 놀이와 교육, 휴식과 건강,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백신과 같은 공간으로 이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공원마다 공동체 텃밭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텃밭 교육을 해서 녹지 공간에서의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요. 도시농업을 통해서 참여와 나눔으로 보다 풍성하고 무르익는 에이징인 양천을 꿈꿔봅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천 도시농업 사례도 잘 들으셨지요? 발표해 주신 임민경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사례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Q&A 창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발제가 끝났습니다. 발제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 내용을 들으며 여러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늘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신고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웹상으로 웨비나라고 하죠. 그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좋은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돼서 너무 풍성한 토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오늘 내일. 저는 이제 전공이 조경이기도 하고 또 식물원을 운영을 오랫동안 해와서 이 봄에 오는 이 비는 아주 담비라고들 합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 보약 같은 이제 비인데 내일이 이제 청명인 건 아시죠? 우리가 이제 아마 이 녹색을 다루는 그린을 다루는 분들은 이 24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되게 중요한데 청명이 내일인데 보통 4월 4일경이죠. 4월 5일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양력이죠. 뭐 청명으로 대변되는 되게 그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그만큼 그 생명이 잉태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거고 올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벚꽃이 아마 벚꽃에 대한 놀이가 생긴 이래로 아마 가장 일찍 폈다고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즐길 수가 없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그 봄을 맞이해서 봄이 볼 게 많아서 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볼거리를 많이 주는 듯한 그런 세미나인 것 같아요. 오늘 숲으로 도시혁명을 위한 이제 프리 세미나 1차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의 생태 체험 그리고 생태 교육 이 분야가 이렇게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서 또 동네와 그 여러 여건들을 토대로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열심히 또 준비도 해주시고 또 발제를 해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뭘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질문과 답변, 응답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세 분들이 해준 내용의 그 의미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오히려 그, 그 발제자분들께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발제하신 분들도 지금 그 Q&A 창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익명 참여자들도 있고 또 이름을 쓰신 분도 있는데, 일단 불광동 관련된 그 내용을 우선 먼저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하죠. 우리 동네 생물 다양성 탐사, 바이오블리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국립수목원이 주관해서 했던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처음 했던 게 시작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지자체가 또 여러 기관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 친구들이 하는 이런 세미, 이 바이오블리지 생물 다양성 번개라고도 하고 또 대탐사라고도 하는데, 요거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네요. 보니까 이윤진님께 우선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활동을 하고 하시는 경험이 있으신지 하는 질문과 함께 탐사 진행에서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셨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알고 참여하셨는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 생물 다양성 번개를 운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온수진 우리 공무원님이신데 보건관리부서에서 뭐 도와줄 일은 없을까요?라는 것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착한 공무원이시네요. 훌륭한. 네, 그리고 불광동 친구들의 어린이나 가족들과 활동했던 사례는 없는지, 주로 어른들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술가와 함께 했던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에서 이 참여 활동 중에 예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자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상적인 후기나 이런 것들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이윤주 선생님께서 생태를 전공하셨어요? 이윤주 선생님께서는? 짧지만 생태를 예, 생태학을 공부했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 뭐 네,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요. 특히 그 익명 참가자분께서 두 번이나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익명 참석자라고 하는 분의 질문에 우선 음,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를 이렇게 뭐가 있었는지 적었는데 최대한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꾸린 적은 있었지만 사실 마을에서 뭔가 활동해 본 경험은 없었는데, 이 계기로 하게 돼서 되게 즐겁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생태를 공부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전문가로 초대하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이나, 또 이제 그걸 넘어서 네이처링이라고 아까 이제 활동 기록 올리는 그런 곳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평소에 활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시도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초대하게 된 분도 최근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이 일을 꾸릴 때 그 서울시에서 그 구마다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민이 뭐 3명 이상 뜻을 모아서 지원을 하면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활동하도록 하고, 마을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확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제도인데, 그걸 통해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을 네트워크 안에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오셨고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정말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약간 홍보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에 이제 홍보물을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럴 때 찾아오신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고 이제 주로 책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 본 적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스타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그제서야 쪼끔 그래도 정기적으로 저희 활동을 봐주고 또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자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동네에서 생물 다양성 번개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인제 어린이들이 오거나 학생들 뭐 사무사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성인들이 더 많기는 하고 저희는 초등생 이상 참여 가능하다고 그거는 진행자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초등생 이상이어야 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받아서 인제 그렇게 연령대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자녀분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작은 지원 사업들이 요즘에는 되게 많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런 걸 해 보고 싶다 그러면 물론 혼자서 시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군가는 있어야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가랑 활동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림 워크숍을 했었는데 새 탐사를 한 뒤에 사실 새 탐사를 하게 되면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쌍안경으로 이렇게 새를 직접 보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좀 듣는 감각을 발달시키고 보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서 실제 그 새에 대해서 이미지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했던 거는 이제 숨은 색깔 찾기였어요. 그래서 새를 한 마리 볼 때 그냥 '저렇게 생긴 새야.' 이렇게 하고 말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자세히 뜯어보면 새 한 마리 안에도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고 뭐 나무만 해도 그렇고 자연 속에 그런 좀 숨겨진 색깔들을 찾아보는 뭐 그런 워크숍을 하기도 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뭐 춤 워크숍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쓰기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물어보셨던 알려드림은 뭔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이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저희 활동은 계속 지속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어요. 불광파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그걸 좀 팔로우해 주시면 저희 활동을 좀 보시고 또 참여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기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1 년도 못 채운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사계절을 다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원도 사계절도 보고 그게 인제 몇 년 단위로 쌓였을 때 쪼끔 또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지금은 혼자서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은 네이처링 같은 곳에 미션을 하나 만드셔서 계속 꾸준히 올리시고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또 이게 서로 질문에 인제 답변을 해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인상적인 후기와 다음에 해 보고 싶은 거 얘기하셨었는데 인상적인 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동네에 가셔서 지나가다가 저 새소리 들었는데 이게 뭐죠?"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아 우리가 탐사했던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게 쪼끔 계기가 돼서 이번에 알려드림이라는 것도 해 보자. 그래서 이 공원만이 아니라 동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관찰하고 뭔가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해 보자라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은근히 동네에 동네 뒷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저희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동네 뒷산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활동을 하니까 너무 반가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동네 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쪼끔씩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것들을 계속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싶고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은평구 안에도 좋은 자원이 많은데 이 숲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린짐도 해 보고 싶고 음. 어 네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우 뭐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핫한 아주 불광동 친구들 인스타그램 주소를 팔로우 계속하고 여러 사람들이
네이버 밴드 서로 이웃 또 추가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불광동 친구들은 네이버 밴드는 없습니다. 네이버 그렇군요. 블로그는 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좀 과학적이어야 되고 또 좀 어떻게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이오 블리지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어, 마을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동네를 중심으로 한 동네 버전, 이 생물 다양성 탐사, 또 생물 다양성 번개 계속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때때별로 아마 그 관찰되는 속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봄에 할 때, 즉 여름철에 할 때와 봄에 할 때와 가을에 할 때가 좀 다 다른데, 비가 많이 온 다음, 그러니까 즉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면 또 굉장히 많은 곳에 이 우리가 모르던 버섯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의외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마을, 동네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도시에서의 어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느끼는, 좀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 리터러시를 높이는데, 문해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몰제와 연동해서 서울시가 이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보물 단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개발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힘써 주기도 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온수진 선생님께서 공원관리부서에서 뭐 도와드릴 건 없는지 여쭤보셨으니까, 나중에 이윤주 선생님이, 이 온수진 선생님이 착한 공무원이세요. 멋진 공무원이신데 이분한테 좀 필요한 책도 거 많이.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죠? 네.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2050 공원을 상상하다. 요 책인데요. 요 책. 네. 그죠? 네. 제 책상에 딱 꽂혀 있는 거여서 네, 제가 바로 꺼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 활동들 질문도 많았고요. 네, 고마웠습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나중에라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도 지금 프랑스 파리가 도전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 또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21분 도시, 15분 도시와 같은, 즉 마을의 중심적인 어떤 공간들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다른 도시 주식회사가. 왜냐하면 이 공간복지라고 하는 개념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역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도시 공원이나 도시숲 같은 그린 인프라가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서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되게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고, 특히 동행산책이라는 말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동행이라는 말보다 함께 산책, 이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지금 질문이 굉장히 또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동행상체 프로그램 느낌표 막 쓰신 분 김태현 선생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이 익명 참여자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익명 참여자. 어, 다른 도시가 하는 일이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도시 주식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렇게 어, 행정 주관이 아닌 지역 주도형 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결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는 이 프로세스도 되게 멋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준비에 소요된 시간과 실행 기간,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셨는데, 어, 네, 얘기를 좀
상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질문해 주신 것들을 저도 지금 간단히 메모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음, 뭐 그 채팅창이나 질문창에 다시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은 저희 회사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발제를 했죠.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했던 역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다른 도시라고요. 하고요. 원래는 그 서울 산책이라는 사단법인 서울 산책이라는 그 서울로 7017을 초반에 이렇게 거버넌스 기획을 했던 그 사단법인부터 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도시나 어떤 그 로컬 단위의 그 지역 주민들 및 이해관계자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퍼실리테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 이런 활동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잡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공공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도 있고 어떤 사회적 경제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 단위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기획한 방식과 노하우로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주가 돼 있고 특히나 요번에 이 사례로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회적 상황과 그다음에 또 좀 도전적인 기획 의도로 시작이 돼서 그게 맞물려서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되게 잘 된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녹록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런 지역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생소한 사회적 문제를 저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을 해서 이렇게 다 짜놓은 다음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냥 참여만 시켜가지고 쫙 펼치는 이런 구조의 어떤 방식으로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참여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스스로 역량이 이제 강화되거나 어떤 그런 활동을 스스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해놓고 이제 저희는 떠나오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리더 그룹이 아니었어요. 이 사업에서. 리더 그룹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것들을 조율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참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좀 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조사라든지 그런 소스를 제공해서 그 주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과정을 조금 기획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니까 주민분들이나 행정이나 어떤 중간 지원 조직들은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리더가 아니고 지역 안에서의 리더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에 직면한 그룹이 그 종합사회복지관이었어요.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그 복지관의 역할을 지역에서 할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그 복지관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쪽으로 찾아오시는 개념인데 주민분들이 공간이 폐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아올 곳이 없고 그러면은 복지사분들이나 그 복지관이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넓고 개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기획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 사전에 홍보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미 이게 와가지고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복지 활동이 되는 건데 비대면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거나 체감되지도 않았었고 해서 그런
가장 당면한 문제가 크셨던 복지관이 이거에 좀 리더 그룹을 하셨고, 다행히 방학동 지역은 그런 복지관과 주민 커뮤니티 조직과 행정이 소통을 이 이전에도 굉장히 좀 활발히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 문제를 뭘로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에 대한 어, 그런 방식을 모르시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와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좀 활발하게 얘기를 하게 되신 그런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기획해서 제공을 해드렸다. 하지만 그 솔루션이라든지 아이디어는 그 참여하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행 기간이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동행 산책을 했던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의 이걸 어떻게 하지? 뭐가 문제지라고 논의했던 그 기간은 거의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한 8개월 정도를 하는 과정 중에 한 70%, 80%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 참여하셨던 이해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야 어떤 것들을 계획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또 누군가가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 공원을 어떻게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이나 녹지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거나 이 사회 문제 해결 도구로서 하려면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뒀고요. 그다음에 동행산책 같은 경우는 그 주민분들, 참여하신 주민 활동가 분들하고 어른시복지관, 방학후 사회복지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방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근데 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분들은 봉사 개념으로는 그동안 지역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거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어떤 마을 일자리나 지역 일자리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했었고, 그 과정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 복지관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참여자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로 풀어야 되는 예산이 남은 거죠. 근데 그 줄은 이유가 어르신 일자리 중에 어린이집 통학에 대한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어르신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어요. 야외에서.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거의 다 폐쇄되고 못 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가 파생하는 다양한 문제랑 기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해관계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으면 이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공공이랑 행정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게 행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전용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발하게 동행 산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임 소재를 아직 공공에서 정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복지관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감고 과연 이런 활동을 해야 되나 라는 그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다면 아마 올해도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활동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이나 공원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좀 좋은 시간과 경험이었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도시 참 좋은 그 주식회사인데요.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몇 가지는 저도 이제 궁금한 거를 좀 우리 이행석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기관에게
그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그죠? 그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이 문제를 탐색해서, 그러니까 즉 다른 도시가 주도해서 안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복지관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일에 프로세스와 또 도움을 준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간복지라고 하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확장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지속성이 없으면 또 일자리로서의 어떤 가능성은 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행 산책 프로그램 말고도 일자리의 어떤 그런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1인 가구 어르신들, 주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했다면 사회복지관이 사실은 또 다양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을 공원과 또는 도시 이 그린 인프라들과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짧게 해줄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 논의 과정 중에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자원이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라고 주민분들과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 중에 아까 사례가 있었는데 잠깐 금방 넘어가긴 했는데 그냥 공원에 가는 활동들은 그냥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는 활동은 공공에서 주로 하시고 네, 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때는 그런 일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적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로서 그 대상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공원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주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죠. 공공공간이다 보니까 네.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모습으로 보여줘도 안 되고 그렇게 같이 활용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로 기획이 돼야 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일 때는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일자리로 그런 행정기관, 그러니까 복지관과 이런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논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네, 복지부서도 오셨었고, 근데 공원녹지과 네. 쪽은 참여는 네. 못하셨지만 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좀 전달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네.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일상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들이 그 각성 공간에서 어떤 일자리로 연계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까지는 조금 있었지만 해결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공원녹지 분야가 이제 전공인데 이런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이든 그것이 사회적 문제이든 또는 인구 구성적인 문제이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사실은 약간의 칸막이를 좀 깨고 경계를 넘어서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좀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런 주식회사 다른 도시와 같은 그 주체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 또는 그 약간의 어떤 그 진행자 역할을 좀 하면 그들 간에 갖고 있는 벽이나 장벽을 좀 허물고 공동의 협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책 협업 실험과 관련된 그 사업이니 저는 앞으로도 좀 더 공동복지 분야와 복지 분야가 연결해서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까지 발전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저 임민경 그 주무관님이 발표하신 내용과도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공원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도시농업 분야의 활동들이라고 보는데 인상적인 워딩은 그런 거였어요. 공간적 백신이란 말. 공간적이란 말에서 적자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공간 백신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코로나 블루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면 양천 구민들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원에서 이 텃밭 활동, 도시농업 활동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공간이 도시농부나 또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에게 너무 집중돼서 제한적이지 않은가라는 우려는 있는데, 뭐 그걸 넘어서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민 생애주기, 뭐 어린이, 청년, 농부, 그다음 어르신,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아마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이 질문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거 재밌게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죠? 그리고 도시 속에 텃밭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 뭐 이거는 이제 도시농업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등등 우리 저 임민경 주무관님도 엄청난 그 질문들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정리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민경 저 주무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눈에 띈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도시농업 실천 공간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행한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도시농업이 갖는 뭐 복지, 생태, 환경적인 효과가 많이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을 많이 접하거나 들어본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구의 윗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신 게 가장 큰 그 도시농업 실천 공간 마련에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진행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게 2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전에도 조금씩 진행이 되어 오기는 해왔지만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진행이 됐던 거는 좀 저변 확대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했던 일들을 추진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이제 저희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나 이제 농업 관계자분들께 저희 도시 농업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랜선 체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도시농업 공간에서 수확된 수확물들을 사전 신청을 받아서 보내드리고 그 키트를 이용을 해서 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체험 활동을 했었고, 또 랜선으로 저희 도시농업 공간을 이렇게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변 확대는 좀 무리수일 것 같아서 재작년에 수료를 했던 그런 도시 농부들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마련을 해서 좀 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뭐 허브, 버섯, 수경재배 같은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이분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도시농업 전문가가 돼서 이제 저희 양천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과정반을 개설을 해서 좀 단계별로 계속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교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약 10회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사실 저희가 타 부서에 청년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는 청년을 위한 이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저는 청년 농부들이 필요한데 같이 합쳐져서 약간 시너지가 나도록 해보자 해서 이러한 그 청년 단체 분들을 모시고 와서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이제 모집을 해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11월까지 계속 활동이 지속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사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알 만한 도시농업 행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텃밭 가꾸미를 모집을 해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수확을 하고 같이 김장을 하고 같이 나눔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들만의 약간 축제 같은 개념이 됐고 뭐 그런 도시 농부 시장 뭐 이런 팜 파티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추진을 못 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저희 도시농업만이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뭐 청소년 축제에 도시농업이 함께 접목되고 어르신 축제에 저희 도시농업이 함께 접목이 되도록 약간 단체랑 함께 행사 진행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양천구에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가 5월 27일부터 대대적으로 처음으로 큰 행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도시농업 저희 양천구에서 활동하시는 도시농업 이제 동아리나 위원회 같은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는 도시농업위원회가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2개예요. 근데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또 활발하진 않아요. 아까 이제 자원순환 활동을 하면서 퇴비화 활동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랑 수경재배 활동을 하시는 단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도시농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고 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이런 동아리가 총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분들을 동아리 활동을 계속 시키면서 역량 강화를 해서 공동체로 등록을 시키는 게 일단 저의 목표이고요. 이렇게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이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많은 일들을 저희가 또 발굴을 해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질문들 해주신 거를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또 응답도 해주셨는데 우리 김유리 선생님이라고 그 물어본 행정에서 이 일을 할 때 생기는 고민이나 이런 걸 적당히 솔직하게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김유리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움이 알겠습니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저는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 논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직접 실행하고 또 작동을 시키면서 생긴 어떤 의미와 또 어려움 또 발전해 갔던 그런 모습들을 소개를 해 주셔서 청명을 앞둔 우리 이 2021년 대한민국의 봄을 굉장히 아름답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발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침 또 제가 이렇게 그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이 프로그램 기획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번 회의에 제가 못 갔었거든요. 못 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들이 또 잘 아는 주제들이 이렇게 1차 세미나로 주제가 돼서 제가 이제 뭐 좌장 역할을 했는데 뭐 토론을 너무 우리 그 구성원들께서 참여자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12시면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해야 돼서 그 우리 사회자가 정리를 할 텐데 저는 오늘 공간 즉 이 그린이 갖고 있는 복지적 측면 그리고 백신적 측면 그리고 교육적 측면 또 공동체를 만드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그 활동들을 계속하셔서 더 많은 백신과 더 많은 복지의 선물과 또 더 많은 생물 다양성의 리터러시를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오늘 첫 테이프인데 테이프를 더 잘 끄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자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세 분의 이야기 및 질의응답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설문조사 링크가 있을 거예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신 의견을 모아서 이후에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다음 2차 웨비나도 안내드려야 되겠죠? 다음에는 탄소 중립도시, 노예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4월 24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다음 웨비나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 숲으로 도시혁명 1차 웨비나 다시 일상으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